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쵸?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어떤 보안 사항을 준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치?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그쵸?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그치?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소스 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아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안 취약점이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치? OWASP에서 만든 탑 10도 있고요. 그쵸? CVS 그래서 만든 그 25가지도 있고, 우리나라의 권고사항 47가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한 기능 설계, 우리 프로그램 하는데 기능 설계나, 그죠? 구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SDLC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 시스템을 분석하는 거죠. 시스템 분석, 그래서 애널리시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서 공부하셨죠? 디자인. 그쵸?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구현해야 되겠죠. 구현. 그쵸? 임플리멘테이션.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해야 되겠죠. 시험. 테스트. 그치? 이거 갖다 우리 에디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디 모형. 그쵸? 그거 갖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그 다음에 운영.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어떻게 보안 사항들이 뭐가 있냐. 그치? 보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구사항의 분석 단계에서 하는 일은 보안 항목의 요구사항을, 그치? 식별해야 돼요. 우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치? 어떤 정보를 암호화할 건지, 그치?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 보안 항목 20개의 목록화해서, 그쵸? 목록화해서 내부 제공하고, 내부는 55개를 있대요. 아시겠어요? 꼭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어떤 준수할 보안 사항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위협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쵸? 아까 우리가 취약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협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서 보안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가 공동으로 위협이 뭐가 있는지를 쭉, 어떤 위협이 있을 건지를 쭉 나열을 해야 되겠죠. 모델링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보안 사항도 다 알면 좋지만, 어떤 걸 개발할 때는 보안 전문가가 있어서 이 보안 전문가의, 그죠? 체크나 검증이나, 그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보안이, 그쵸?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취약하지 않는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개발을 할 때 보안에 취약한 개발이 되면 그것은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잘못하면 우리 조직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 조직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잘못된 개발이 돼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은. 그래서 우리 설계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동화 진단 도구가 있어요. 옆에 우리 MSSDL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도구를 활용해서 쭉 찾아요. 따라서 분석 설계에는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고요. 구현에는 54개의 위협의, 그치?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 이제 살펴볼 거예요. 구현 단계, 이제 코딩 단계죠. 여기서 이제 코딩하는 거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쵸? 표준 코딩 단계.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우리 코딩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준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구현 단계에서 준수할 설계, 그쵸? 단계에서의 가이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구현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 단계에서, 그쵸? 어떤 분석 설계 단계에서 그 구현 단계에서 할 일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잖아? 그 가이드를 준수해서 개발하면 되겠죠.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요.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조해서 개발 환경에 적합하도록 구축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가 취약하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진단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진단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안 개발론에 관련된 그쵸? 그 보안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도구들이 있어요. 개발 보안 방법론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쵸? 클랩스, MS, SDL, 7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발을 할 때 이러이런 방법으로 개발하십시오라고 하는 개발 보안 방법론,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클랩스라고 하는. OWASP의 보안 취약점을 고려해서 개발 보안 방법론으로 어떤 개발을 보완할 때 어떤 개념과 보안 사항과 활동을 정의한 모델이 바로 클랩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MS-SD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프리-SDL 단계에서 위험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걸 SDLC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테스트의 SDL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한 모델링, 그쵸?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자동화 진단 도구에서 체크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7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우역 분석이나 코드 리뷰, 자동화 진단 등의 활동을 정의하는 것이 있어요. 코드 리뷰.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 코드를 이렇게 봐서, 그치? 어떤 우역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개발 보안을 하려면 이런 보안 방법론을 준수해서 보안을 하면, 그치? 그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다. 네, 그렇게 하면 클랩스, MS-SDL, 7 터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자세히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개념적으로 저런 것들을 우리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보안 활동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어떤 그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우리 어떤 것을 고려해서 분석하고 설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그쵸? 그래서 입출력 데이터를 검증하거나 표현에 관련된 사항들,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거나 설계해서 입력과 출력은 중요하겠죠. 입출력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그쵸,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그쵸? 요 이제 항목에, 그쵸? 먼저는 DBMS를 데이터베이스 있잖아.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잖아. 그 데이터를 노출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DBMS 조회 및 결과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QL문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그쵸?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있는 SQL문이 있잖아요. 문 생성 시 사용하는 입력값과 쿼리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값, 그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한 유효하지 않는 값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야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그런 방법대로, 그치? 유효하지 않는 값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야. 프로그램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 설계해 놔야 돼.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 우리 SQL, 인젝션, SQL, 인젝션 문제가 이제 여기에 걸려 있겠죠. 같이 인젝션 문제. 그쵸? 두 번째는 XML 조회 및 결과 검증이에요. 여러분, 엑스패스, 우리 XML에서 우리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XML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이제 엑스패스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엑스패스나 엑스쿼리를 생성 시 사용되는 입력값, 조회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해 놔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 설계된 대로 프로그램을, 그쵸? 코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 방법도, 그쵸? 유효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은 어떻게 그걸 처리할 건지, 그런 것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것이 디렉터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을 설계해야 돼. 그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입력은 어떻게 할 거고, 그 조회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잘못된 조회가 되면은 잘못된 그 값이 조회가 되면 그건 보여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 방법도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하는 건 뭐야?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그 처리에서 부적합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놔야 된다는 거지. 고려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 자원의 접근 및 명령 수행 입력값의 검증. 그렇죠? 예. 그래서 웹 서비스 요청과 응답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설계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 방법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if된 문을 가지고 계속 이런 경우일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보여줘라. 이렇게 필터링 하거나, 아시겠어요? if된 else를 가지고 계속 예외 처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를 검증하는 거. 아시겠어요? 웹 서비스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검증 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그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쵸? 게시판에 스크립트가 게시한 후, 그쵸? 게시 항목이 응답되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이걸 갖다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고려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웹 기반의 주요 기능 수행 요청의 유효성 검증 같은 거, 그쵸?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 기능 및, 그쵸?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법을, 그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치?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계하는 거, 그치? 우리 결제 기능에 대한 거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치? HTTP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유효성 검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을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계해야지. 우리 이런 것들 프락시 서버를 가지고 저걸 중간에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유효하지 않은 요청의 처리 방법을 설계해야 돼. 아시겠어요? 헤더라든가, 그렇죠? 자동 연결 URL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메모리를 접근하도록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 변수를 쓴다든가 어떤 값을 쓸 때 그 값을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의 버퍼에만 접근하도록 하여 저장 및 읽기를 수행하고 버퍼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방법을 설계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바나 비주얼 베이직이나 C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메모리 같은 거를 정의하고 이럴 때, 특히나 이제 배열 변수를 정의할 때, 그치, 인덱스가 벗어나지 않도록, 또 아니면 0으로 나누지 않도록, 막 이런 것들 조심해서 코딩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홉 번째로 보안 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을 검증해야 되죠. 그쵸? 보안 기능 동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입력값과, 그쵸? 함수의 외부 입력값, 우리 콜에서 이렇게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주잖아요. 그래서 리턴해서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외부값, 입력값, 예, 수행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계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 우리 이메일에서도 이메일에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게시판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무결성,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지 않고 또 실행 권한 등에 대한 유효성 검사, 실패 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안 기능은 뭐냐면 보안 기능은 그쵸? 인증 대상 및 방식 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안 기능에는 인증 방식 대상 및 방식 어떤 거를 인증의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인증할 건지 그쵸? 중요 정보 및 기능과 인증 방식을 정의하고 정보 접근과 중요 기능 수행 시 인증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인증 수행에 대한 제한, 반복적인 인증 시도 제한, 그렇죠? 인증 실패 시 인증 제한 기능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막 계속해서 입력하게 하면 안 되겠죠? 몇 번 이상, 그렇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뭐 3번 이상 잘못 넣으면 더 이상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도 그렇죠? 인증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려야 되겠죠. 비밀번호 관리, 그래서 세 번째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을 해야 되겠죠. 뭐 8자리 이상 누라든가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설계, 뭐 패스워드 길이라든가 허용 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앞자리는 뭐 대문자로 한다든가 소문자라든가 반드시 특수 문자가 포함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요. 하드 코딩. 여러분 하드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할 때 여기다가 이 안에다 ID 값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코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이라고 하는 강좌 속에 여러분들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걸 막 집어넣고 했거든요. 그게 하드 코딩이에요. 아시겠어요? 뒤에 가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중요 자원 접근 통제, 그치? 이런 게 있고요. 중요 자원을 정의하고 정의한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접근 통제 실패 시 대응 방안이 어떻게 할 건지 설계하셔야 돼요. 그렇죠? 민감 데이터는 건 뭐야? 개인정보 같은 거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들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학력 이런 것들도 그렇죠? 병력, 병이 뭐가 있다는 거, 종교 이런 거 다 민감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 통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암호화 키 관리 이런 건 중요하겠죠? 암호화 키 생성을 어떻게 하고 분배를 어떻게 하고 접근 어떻게 하고 암호화 키를 파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쵸? 암호화 키 생명 주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쵸? 사전에 설계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암호 연산 같은 거 국제 표준 혹은 검증된 프로토콜로 인정된 암호 그쵸?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충분한 암호의 키 길이 뭐 솔트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그 해시 함수를 쓸 때 그냥 해시 함수만 쓰면 그거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쵸? 거기다 솔트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좀 변경해야 되잖아. 충분한 난수값에 기반한 암호 연산의 수행 방법 설계. 그쵸?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쵸? 중요 정보 저장 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 방법 설계하는 거. 그래서 패스워드. 그쵸?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런 건 전부 다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겠죠. 어떤 암호화 방식을 써서 저장할 건지 이런 거. 그렇죠. 중요정보 전송 이런 거 우리 중요정보 전송할 때 안전한 전송 방법 해야 되겠죠. 암호화시켜서 전송, SSL 뭐 이렇게 암호화시켜서 전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할 건지를 사전에 그치 고려해서 설계해서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 처리, 세션 통제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오류 처리
오류 처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예외 처리라는 거 있잖아요. exception handling 해서. 그치? 우리 자바 같은데 뭐 try 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 메시지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출력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돼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처리 방법을 설계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나 그쵸? 시스템 정보 등의 노출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션 통제하는 거예요. 세션.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실행하는 걸 우리 세션 한다 그랬잖아요.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션 간 데이터 공유를 금지시키고 세션 아이디 노출을 방지하고 재로그인 시 세션 아이디 값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세션 유효기간 같은 것을 잘 설정을 해서 그치? 이 세션 값이 중간에 가로채기해서 그 세션이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셔야 되겠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셔야 되겠죠? 그쵸? 됐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분석 및 그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그 시행해야 되는 어떤 보안 활동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쭉 한번 그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설계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 실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그런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다면 이제 구현 단계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 코딩하는 단계죠.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단계에서 하나씩 이런 사항들을 잘 고려를 해서 코딩을 해야만이 그치? 시큐어한 코딩이 되고 그쵸?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개발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은 먼저 입력 데이터를 검증하고 표현하는 거. 그치? 이런 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계죠. 여기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입출력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입력돼서 그것이 저장되고 어떤 상황을 검색을 해서 그죠? 출력되고 이런 건 입출력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면 그렇죠? 잘못 입력이 되면 어떤 것을 그 데이터 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필터링해서 그치? 올바른 데이터만 입력되고 올바른 결과만 출력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죠. 의도한 결과만 입력으로 받아서 의도한 결과만 합당한 결과를 잘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하고 그쵸? 그것을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SQL 삽입 그죠?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그쵸? 인젝션 우리 다음 단원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보는 단원이거든요. SQL 인젝션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음 단원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여기 아이디 값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여기다가 그쵸? 아이디 정상적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정상적인 패스워드가 아닌 이상한 값을 넣으면 이것이 SQL문을 실행을 해서 참을 만들어 가지고 그쵸? 이상한 값을 입력하면은 정상적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아닌 이상한 값을 입력하면 여기 로그인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있어. 교묘하게 그죠? SQL문을 교묘하게 삽입을 해서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가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그 OWASP에서도 탑 10 중에서 첫 번째가 SQL 인젝션이잖아. 그쵸?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탑 10이 SQL 인젝션이 제일 심각하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 사용자의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 부분에 삽입되어 공격자가 쿼리를 조작해서 공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의 약점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게 첫 번째
입력 데이터 검증에서 SQL 삽입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시큐어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에 관련된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부 입력 값에 대한 검증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검증을 거쳐서 시스템 자원에 대해 접근하는 경로 등의 정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 그러니까 그치? 원하는 결과만 입력되도록 그치?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일단 어떤 것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면 그 입력 데이터가 올바른지를 그쵸?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뭐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하나하나의 인풋 값은 입력되는 값은 하나씩 다 올바른 값이 입력되는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올바른 값이 입력이 안 되면은 그것은 그치? 올바른 값이 입력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그치? 되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있잖아요. 글을 쓸 때 평상시에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실행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그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빼갈 수 있어요. 따라서 검증되지 않는 외부 입력 값에 대해서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지 않은 실행 코드가 있거든요. 뭐 스크립트 코드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 그 다음 단어에서 여러분 보여줄 거거든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시범을 통해서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에 의해서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는 그치 보안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SSX가 실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히나 게시판에서 게시 내용 글쓰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데서 이는 이상한 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그 스크립트가 실행돼서 그쵸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 운영체제 삽입 같은 거 있잖아. 여러분들 디렉터리를 보게 한다든가 이런 거 ls 명령이라든가 그쵸 커맨드 명령이라든가 이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명령들을 그쵸 게시판에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업로드 시키면 그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에서 그게 실행이 돼버리겠죠. 운영체제 명령을 구성하는 외부 입력 값이 적절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쓰여서 공격자가 운영체제 명령을 조작해서 보안을 그쵸 약점, 보안 취약점을 만드는 그쵸 이 실행 파일 같은 걸 업로드 시키게 만들면 안 되죠. 그쵸? 그치? 또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를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도 게시판에다가 파일을 첨부해서 게시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뭐 JSP라든가 ASP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PHP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서버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프로그램 클릭할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서버에 있는 그치?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빼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험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를 못하도록 해야 돼. 파일을 핫장자든 파일 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업로드를 허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다운로드 프로그램 할 때 게시판에서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치? 그런 어떤 확장자가 그 이상한 확장자들은 그런 것들을 업로드 못하도록 해요. .exe라든가 .jsp라든가 .php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로드 못하도록 필터링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여줄게요. 내가 그쵸? 신뢰하진 URL 주소로 자동적으로 접속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우리 JSP 할 때 response send redirect려면은 거기에 send redirect 되어 있는 그쵸? JSP 파일로 그쵸? 옮겨간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뢰되지 않는 사이트로 막 접근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하면 피싱 사이트 같은 데를 접속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 그치? 그 신뢰된 사이트만 그죠? 리다이렉트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사용자 입력값 등 외부 값이 링크의 표현에 이용되고 이 링크를 이용해서 악의적인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되는 보안점을 약점을 하는 것이 우리 신뢰되지 않는 URL 사이트로 그쵸? 자동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씩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시큐어 코딩 하시면 그쵸? 보안 코딩을 그쵸? 하는 사람이라면 그치? 여러분들이 대부분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쵸? 엑스쿼리 삽입이에요. XML 같은 데서
사용자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X쿼리에 표현되어 삽입되어 악의적 쿼리가 실행되지 그죠? 되는 보안을 약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X쿼리 삽입할 때 여러분들이 그죠? 잘 필터링을 내서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죠. XPath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사용자 입력값 등의 예부값이 그죠? XML은 데이터 형식이라고 했잖아. XML 데이터를 갖다 가져갈 때 XPath 표현이 삽입되어서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돼서 어떤 그쵸? 정보를 빼갈 수 있어요. 그쵸?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 그쵸? LDAP 삽입. LDAP는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이라고 그랬잖아.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서버 같은 데 보시면 디렉토리 같은 것을 막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 디렉토리 같은 이동하면 안 되잖아.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을 사용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LDF,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문에 의해서 악의적인 그쵸? 명령이 실행돼서 그쵸? 디렉토리를 잘못 가서 디렉토리나 파일 같은 것을 빼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 하는 게 있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서 브라우저에 의해서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되어서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이 그쵸? 하는 다른 사용자 서버로 요청되는 보안 약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빼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구현 단계에서 하는 보안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들인지.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HTTP 응답 분할이에요. 그쵸? 사용자가 입력값 등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 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 코드가 실행되는 보안 약점. 여러분들 우리가 게시판이나 이런 거 쓸 때 우리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포스트 방식. 그러면 이렇게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서 글을 쓰면 여러분들 get 방식에 쓰면 쿼리 스트링 값 HTTP 헤더를 통해서 값이 전달된다 그랬잖아. 기억나시나? 그쵸? 그런 거를 할 때 어떻게 약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완할 건지, 뭐 SSL로, 그쵸? SSL로 보내면 이거 암호화해서 보내니까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정수 오버플로우, 여러분들 뭐를 나누기 연산하고 그럴 때는 아니면 배열 변수를 쓰거나 어떤 정수 값을 쓸 때 그 값을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정수, 그쵸? 정수 오버플 범위를 넘었을 경우 그쵸? 예기치 않게 동작할 수 있는 보안의 약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만약에 어떤 값을 내가 x라는 데에다가 여기다 a하고 b라는 것을 내가 여기다 x라는 거 a 나누기 b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코딩하면 안 돼. 만일에 그쵸? a가 그치? 0이 아닐 경우에 나눠라. 그치? a가 0이 아닐 경우에 x에다가 그쵸? b 나누기 a 해라. 이렇게 코딩 하셔야 돼요. 항상 a가 0이 아닌 조건을 줘야 돼. 0인 조건은 불능 조건이잖아. 그럼 시스템이 그쵸? 서버려요. 그러니까 실행 오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항상 코딩할 때는 이런 나누기 코딩할 때는 요 나누기 하는 요 a 값이 0이 아닐 때만 나누고 0이면 나누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건 불능이잖아. 이런 것들. 그쵸? 정수 오버플로. 보안 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그치? 사용자의 변경될 수 있는 값을 사용하여 보안 결정, 인증이나 권한 등 있잖아요. 수행하는 보안 메커니즘에 우회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그쵸?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 여러분들 배열 변수 같은 거 쓸 때 있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첨자 값이 배열의 범위에 벗어나는지 있는 것들도 체크하셔야 돼. 버퍼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사용할 때 버퍼의 크기보다 큰 데이터를 버퍼에 기록하는 경우 데이터가 버퍼의 경계를 넘어 닫은 메모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약점, 그죠? 코어 덤프 막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에러가 생기잖아. 그죠? 그럼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럼 도스가 돼버릴 수도 있죠. Denial of Service. 그래서 서버가 그쵸?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쵸? 포매팅, 스크립팅 삽입이라는 거 있죠. 프린트F나 Fprint, Sprint 같이 포맷 스트링을 사용한 함수를 사용할 경우 예부로부터 입력되는 값을 검증하지 않고 그렇죠? 입출력 함수의 포맷 문자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메모리가 막 덤프가 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C 언어에서 프린트 F 하시고 여기 프로 D 하시고 여기다가 X 썼는데 X를 int X 하지 않았어. 미리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이 X를 쓰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값을 초기 값을 주지 않으면은 여기 쓰면은 이게 덤프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15가지 있는 것들은 잘 고려해서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구현 단계에서 보안 활동할 때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하는 거 15개 쭉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